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2단원에서 2단원 내용 중에서 원자의 구성, 입자의 발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클립처럼 하나하나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죄송한 게 제가 강의는 찍어야겠고 상태는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면도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좀 그렇습니다. 화면 보기에 좀 껄끄러우실 것 같아서 빨리 줄이고 가겠습니다. 자, 아유, 마이크를 안 찾네. 죄송합니다. 강의, 우리가 NG가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빨리 마이크를 차고. 죄송합니다. 소리 이상할 거야. 네, 마이크를 차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은 화면을 최대한 줄일게요. 얼굴이 원래 얼굴로 승부하는 강사가 아니라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 자,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는 몇 페이지냐? 교재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교재 보시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를 좀 배우는 건데요. 근데 뭐 역사라고 해서 뭐 우리 근현대사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자라는 게 사실은 요만하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입자가 하나 있을 거다. 가장 작은 게. 그리고 쪼개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원자라고 하였다라고 된 건데, 이러고 나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돌턴이 1803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거의 200년 전, 200년 전보다 넘어갔네.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겠죠. 모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도 않는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쪼갤 수 없다. 이 말 기억해 주시고,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화되지 않는다 했었는데, 이건 좀 웃겨요. 원래 이제 수소면 수소고 헬륨은 헬륨이고 더 이상 안 된다 했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야. 얘가 합성이 돼 갖고 새로운 게 생겨. 원자번호 만약에 2번의 헬륨과 2번의 헬륨이 만났다라고 하면 뭐 4번에 베릴륨이 된다던가 이렇게 새롭게 합성할 수 있다는 거를 이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질량, 성질이 모두 같다 했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같은 줄 알았지만 동위원소라는 게 생기면서 만약에 원자번호 6번 탄소 질량 12짜리가 있으면 6번의 탄소 질량 14짜리도 나오기 때문에 서로 질량이 다른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현재하고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정수비로 화합물 형성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맞는데 1번과 4번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로 아마 돌턴의 원자수 학교에서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쪼개지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핵반응에 의해서 핵융합이죠. 합성해서 핵융합에 의해서 다른 원자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좀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크기, 질량이 다를 수가 있다. 뭐 때문에?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전자의 발견. 자, 톰슨, J.J. 톰슨이 했는데, 이 음극선 실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극선 실험. 자,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나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쪽인가요? 보이나요? 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기를 주목하시는데, 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 여기에 고전압을 흘려줘. 그러니까 여기에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이 있는데 이 금속판에 전압을 빵 때려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기네. 빵 때려줘요. 그러니까 금속판을 빵 때려주면 뭔가 나가는 거예요. 뭔가 나가.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너가 누구냐? 그래서 이거를 X선이라고, 음극선이라고 한 거죠. 음극선. 그래서 뭔가 빵 나갔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방출돼가지고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뭔가 쭉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음극선이라 불렀고, 거꾸로 플러스 쪽으로 가버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이제 양극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방출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자, 여기서 고전압으로 뭔가를 빵 때려주니까 뭔가 나갔는데 보니까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얘들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 뱅글뱅글 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다라고 얘기한 거야. 질량 갖고 있는 입자다. 또 여기다가 N극과 S극을 해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보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어요. 너 뭐냐? 봤더니 아, 너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전하성도 있고 직진성도 있고 입자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그림을 설명드렸는데 여기다 이쪽 화면 제 사진 밑에 좀 주의하시고, 자, 전자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것을 음극선을. 근데 음극선에서 뭐가 나갔는데 이들의 성질이 직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입자성이 있어요. 자,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면 그림자가 생겼고, 전하성은 플러스 쪽으로 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자성은 바람개비가 돌게 되겠죠.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는다는 얘기는 원자에 무조건 이런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전하를 질량으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시만. 네. 잠깐 이 딜레이가 있는 게 뭔가 좀 시스템 이상해서 잠깐 점검하고요. 어쨌든 이 이유가 전자의 전하를 질량으로 나누면 이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상수로. 그러니까 어느 원소건 다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자에 존재한다 해서 원자의 기본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네. 책도 안 읽어보고. 죄송합니다. 음극선에서 마이너스 T는 흐름을 입증하였고 이를 전자라고 명령하였다. 진 공간에 넣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기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안 보여요, 지나가는 거.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헬륨 같은 거를 살짝 넣어놔요. 그러면서 탕탕탕탕 이렇게 튀는 거죠. 튕기는 거죠. 탁탁탁탁탁. 사실은 틴들 현상인데 이렇게 튕기면서 가는 게 쓱 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기체의 종류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요 금속판을 뭐 A를 쓰건 B를 쓰건 C를 쓰건 전혀 관계없이 뭔가 나간단 말이야. 너 누구냐? 나는 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봐라 했더니 전자의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 n분의 2라고 하는데요. 이 값이 항상 일정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통적인 입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하는 거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J.J. 톰슨은 이렇게 건포도가 푸딩에 이렇게 푹푹푹 박혀 있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플러스는 못 발견했어요. 몰랐어.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똑같은 수로 박혀 있겠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아마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쉽게 넘어가고요. 자,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 다 알파선 산란 실험 되어 있는데 알파선 자체부터 공부하고 시작합시다. 자, 알파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자번호 2번 헬륨의 2가 플러스고 질량은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따위를 얘기하다가 질량 4를 얘기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실제로 전자는요, 원자의 한 1800배보다 1800분의 1 정도 돼요. 굉장히 질량이 있으나 마나한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체중을 잽니다. 체중을 재는데 귓밥을 뭐 재고 하나 빼고 하나 뭐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알파선으로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크고, 자, 정리할게요. 무겁다. 굉장히 무겁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질량이 상당히 크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매우 단단합니다. 예, 굉장한 거야. 이거를 이 골드포일, 그 금박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로 금이에요. 예, 골드포일에다가 쏜 거야. 빡 쐈는데 대부분이 다 여기에 찍힙니다. 대부분이 밑에 그림 보이죠? 다 뚫고 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찍혀요. 이런 줄 알고 실험을 했는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그림. 다 뚫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하, 뭔가 튕겨나가더라 이거야. 뭔가 튕겨나가더라 이거야.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다 뚫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리고 펴보니까 여기 다 찍혀 있어요. 다 찍혀 있는데, 이상하네. 한두 개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혹은 근처에 뭔가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요거 A라고 하는 놈은 튕겨갖고 많이 꺾인 거. 그 다음에 요 정도에 있는 B는 그 근처를 슬며시 지나간 거. 요거를 구경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교재 쓸게요. 보세요. 플러스가 있어. 근데 쭉 와서 팅 하고 튕겼어요. 그쵸? 이 A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 표를 이렇게 형광 펜슬을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여기 부분은 A. 안 보이네?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튕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플러스가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봐야 돼. 알파선 자체가 질량도 크고 에너지도 굉장히 큰데 지가 와서 퉁 하고 튕겼는데 안 밀렸어. 야, 너 매우 질량이 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너 안 쪼개졌니? 예, 매우 단단하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슬며시 이렇게 휜 건 뭐냐 이거야. B는 이건 뭐냐면 너 플러스잖아. 근데 나도 플러스야 사실은. 우리는 플러스끼리니까 휘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시면 돼. 처음에는요, 얘가 플러스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내가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가다가 휘었으니까 너 플러스구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플러스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빵빵 뚫었죠. 이렇게 빵빵 뚫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C, 이건 뭐냐면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다 뚫린 거야. 다 뚫리고 이 튕겨나온 게 극히 일부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원자의 모형을 동그라미 딱 그리고 원자 핵을 다 그린 거야. 근데 요 정도의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은 원자를요, 축구장을 원을 딱 그려갖고 이걸 원자라고 하시면 돼요. 전체 크기를.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원자 핵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가 축구장 한가운데로부터 2층 관중석 높이 정도에서 전자가 가장 가까운 데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톰슨의 모형은 다 뚫을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뭔가가 튕겨나가더라. 이거를 얘기한 거고요. 뭐 플러스가 어딘가 있으니까 살짝 휘긴 하겠지 몇 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퉁 하고 튕겨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은요.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배우는 학교가 있고 안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학교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트슈타인이 사실은 톰슨의 전자보다는 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한번 우리가 톰슨을 보시면, 톰슨이 1897년이에요. 근데 양성자 발견이 언제냐면, 1886년입니다. 더 빠르죠? 죄송합니다. 양극선. 그리고 양성자라고 명명한 거는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에는 제가 이제 3.1운동 한 거죠. 그때 3.1운동인데 1919 이때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는데 한번 역사 좀 보겠습니다. 자, 양극선의 발견, 소량의 수소 기체를 채운 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음극선의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면은 음극선이지만 이렇게 진행하면 양극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극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선이라 명령했다. 이게 문제야. 이 골트슈타인이 이거를 양성자다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수소가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빵 때린 거야. 때렸더니 전자가 평 하고 튕겨나간 거죠. 근데 얘는 1로 끌려갔지만 플러스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로 끌려가야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런데 이거는 양성자인데 몰랐던 거죠. 자, 양극선 실험에서 플러스를 띤 입자가 수소 원자 핵임을 알게 됐고 그거를 양성자라고 명명한 건 바로 러더퍼드가 되겠습니다. 즉 러더퍼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골든슈타인 거 그냥 그대로 연구하다가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과학 실험 다 그렇습니다. 자, 양극선 실험에서 수소 방전관에 수소기체를 넣으면 양극선의 질량에 따른 전하량의 비가 크다는 걸 발견하고, 양극선이 수소 원자 핵의 흐름임을 입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n분의 2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 해본 거야. 하나씩 해봤는데, 이 전하량보다는 이 질량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수소가 되고 헬륨이 되고 리튬이 되고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커지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값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가장 큰 숫자가 나와. 그러면은 질량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m이 제일 작으려면 너 원자번호 1번 수소다, 이렇게 해서 수소 원자 핵이라고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중성자 발견 체드윅 1932년인데요 뭐 이런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옛날에 주간신문지 냈다가 어떤 애가 진짜 이거 싫어해요. 최두익을 써가지고 제가 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러더퍼드는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전자도 발견했어, 양성자도 발견했어. 그런데 빵 치고 갔는데요, 빵 치고 갔는데 뭔가가 전하는 없는데 질량의 변화는 있어.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뉴트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제 체드윅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그런 예측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체드윅이 중성자라는 걸 발견해요. 즉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입자가 뭔가가 방출되는데 얘는 전하는 없는데 질량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발견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보세요. 러더퍼드는 헬륨의 경우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지만 질량은 양성자의 4배이다. 즉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질량이 비슷하지만 입자를 띠지 않는 것이 뭔가 있다고 예측을 했고, 그 뒤에 바로 체드윅이 또 싹 그 열매를 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양성자,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크기를 보면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19제곱쿨롱이에요. 질량은 요만큼이고요. 헬륨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보면 1대1 나오고 2대4가 나오니까 이게 상대적 크기까지 비교해 봤는데 이게 중성자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헬륨은 우리가 원자번호 2번 헬륨 질량 4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2개가 양성자고 2개가 뭐야? 중성자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원자 핵을 다 발견하게 되었다. 자, 이 그림 좀 더 볼게요. 보시면 전압을 걸어요. 전압을 걸었을 때 뭔가 빵 때리면요, 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튀어나간다고. 튀어나가는 게 이게 전자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압을 때리면 요게 뿅 하고 튕겨나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소 원자 핵에서 이 양극선 실험을, 그러니까 음극선 실험을 하면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강하게 뭔가 뿅 나가는 게 바로 음극선이 되겠고, 거꾸로 반대로 보세요. 음극선에서 나온 전자가 나가가지고 수소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플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럼 땅 때리면 이탈되고 나서 플러스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플러스가 어느 쪽으로? 다시 음극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 보세요 한번. 수소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형광스크에 도달하는 것을 양극선이 하였다. 이런 거예요. 자, 요 판에서 빵 때렸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다. 전자가 수소가 있는데 수소를 지나가면서 전자를 여기 수소인 전자를 떼내버리죠. 그럼 플러스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요거를 형광 펜슬을 달고 확인해 낸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n분의 2가 가장 크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만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설명을 하긴 하는데 현재 수능에서는 전자하고 원자 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됐을 때 모의고사에 뭐 중성자가 나온다거나 양극선이 나온다거나 하면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대부분 학생들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이게 뭐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금속판에 있던 게 튕겨나간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는 수소가 있었는데 그 수소가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끌려가는 거야. 금속판에 있는 원자 핵의 수소가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까지 한번 깔끔하게 풀어놓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그 교재 없는 분들은요, 그냥 문제 보면서 참고만 하세요. 교재 있는 사람만 보란 얘기야. 자, 톰슨 보겠습니다. 톰슨은 뭘 했다? 전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에 음극선 실험에서 음극선의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 주었더니 음극선이 무슨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휘게 되었다. 그 다음에 3번. 땡땡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 속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있는 건포도가 박힌 푸딩 모형을 제시했다. 누굽니까? 톰슨이죠. 네, J.J.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톰슨 제자야. 러더퍼드는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러더퍼드는 양성자를 발견했죠. 양성자. 그 다음에 땡땡은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구예요? 전하가 없다? 그럼 중성자죠. 뉴트론 중성자가 되겠다. 중성자는 휘지 않는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에는 전자가 들어가 있다. 자, 알파 입자는요, 원자 번호 2번 헬륨의 질량 4인데 2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없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중성자 발견한 게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형광 펜스에다가 다 들어왔잖아요. 형광막에 쫙 있으면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 끝에 여기 튕겨 있는 숫자가 비교가 안 돼요. 워낙 커 이쪽에. 그래서 매우 작을 정도로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 엄청나게 원자가 큰데 원자핵은 너무 작은 거예요. 다 뚫렸고 극히 일부만 이렇게 튕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한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얇게 편 금박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수소방정관을 이용해서, 그럼 간은 뭐겠어요? 원자핵이 되겠죠? 원자핵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방정관을 이용하여 실험에서 구멍을 뚫린 음극판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이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자, 이건 양성자죠. 자, 보세요. 음극판이 있었는데 음극판에서 빵 때렸더니 전자가 나갔죠. 그 구멍 뚫린 거에 플러스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양성자가 되겠다. 자, 베릴륨 원자핵과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자, 베릴륨 원자의 알파 입자 최도익이 전하를 띠지 않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중성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요, 베릴륨이 나오고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그러니까 원자 핵에다가, 베릴륨의 원자 핵에다가 또 충돌시키는 거예요. 금박에다가 충돌시키면은 원자 핵, 베릴륨 같은 거에다가 충돌시키면 뭔가 튕겨나가겠죠. 그것은 바로 중성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8번. 이제 개념 체크 스텝 2인데요. 이거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원자 핵이 되겠죠? 기억은 양성자가 아니고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선생님, 양성자와 원자 핵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양성자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다. 그럼 수소는 플러스 1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양성자예요. 물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자, 수소는 플러스 1이 있고 헬륨은 플러스 2고 리튬은 플러스 3이죠.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전체를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원자 핵입니까? 양성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건 그냥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원자 핵. 양성자가 되려면요, 이 원자 핵 안에서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이건 양성자. 아무 생각 없으면 중성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니은 갈게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 맞고요. 다 뚫린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원자의 마이너스가 밀집된 부분이 존재한다. 니나 존재다. 전자는 어딘가에 다 퍼져 있고, 사실은 다 퍼져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오비탈 때 보면 전밀도 그림을 보겠지만, 확률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몰려 있다. 그러면 니나 몰려 있어라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보세요. 구멍 뚫린 곳을 뚫고 나왔으면 이거는 양성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가면 이거는 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전자다. 맞고요. 니은의 흐름은 양극선이라고 본다. 자, 니은의 흐름을 양극선이라고 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양성자로 본 거죠. 이런 논리야. 음극선의 흐름을 전자라고 본 거하고 양극선의 흐름을 양성자라고 본 거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질량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큰 거는 이건 잘못됐다.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이건 톰슨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그림 보고 알아야 돼요. 톰슨의 모형인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전자 있고요. 원자 핵이
있다? 요만 원자핵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틀렸고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같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톰슨이 제안했고요. 양전하, 즉 양성자가 골고루, 양전하가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발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문제 구성을, 교재 구성을 이렇게 공부해 놓고 좀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뭔가 명확하게 탁 있지 않아.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음 강의의 원자의 구조에서는 이게 내용이 탁 잡히도록 다시 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제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라고 현재 수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능에서는 어쩔 줄 모르니까 최대한 일반어학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꾸 말을 중원부원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